건강한 편식을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가이드를 드리자면 첫 번째, 고기 섭취하실 때 처음에는 고기의 양 제한 없이 그냥 드시고 싶은 대로 드시면 돼요. 단 양념육은 안 되는 건 아시죠? 예. 소금 찍어서 고기의 양 제한하지 말고 처음에는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 몸속에 영양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고기가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는 처음에 한 끼에 1kg까지 먹은 적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채우다 보면 어느 정도 내 몸이 원하는 영양소가 채워졌다고 생각이 되면 고기 양이 저절로 줄어들어요. 더 이상 못 먹겠다. 이런 상태가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막 1kg까지 한 끼에 먹었지만 지금은 한 200-300g 정도만 먹으면 우와 배부르다 이런 느낌 들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매 끼니 저는 고기를 먹진 않고 한 끼만 제대로 고기를 먹고 한 끼 정도는 계란 이런 것만 먹어도 전혀 공복이 느껴진다든지 너무 배가 고파서 간식이 먹고 싶다든지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들게 하려면 고기의 양을 제한하지 말고 처음에는 무조건 먹고 싶은 만큼 먹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리할 때 흔히 계란 후라이나 채소 볶거나 이런 요리할 때 반드시 식물성 지방 말고 동물성 지방으로만 요리를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두말하면 입 아픈데 밀가루랑 설탕 금지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탄수화물을 줄인 식단을 할 때는 소금을 진짜 충분히 섭취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부작용이 없습니다. 식단하실 때. 그다음 다섯 번째는 고등어처럼 기름진 생선을 일주일에 1-2회 정도 드셔주시면 오메가3 섭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기름진 생선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주시면 참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양념 쓰실 때 소금이랑 어간장이랑 백후추 외에 양념은 안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요거 세 가지. 딱 진짜 타이트하게 한다고 하면 소금만 쓰면 되는데 아무래도 한국 음식에 국을 끓인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 양념이 어간장 정도면 제가 해보니까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양념 외에는 좀 주의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일곱 번째는 인공감미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하지 않으시는 걸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과일, 채소, 최소한으로 줄여서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과일은 특히나 최소한으로 드시거나 아예 안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채소 같은 경우에는 장 상태에 따라서 조금 많이 드셔도 괜찮은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우리가 흔히 한국 사람이 밥 먹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밥은 반드시 식탁 위에 올라와야 되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가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밥은 필수 아니에요. 밥도 어차피 다 탄수화물이고 탄수화물이 몸속에 들어가면 그게 당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밥도 많이 드시면 설탕 많이 먹는 거랑 사실 많이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필수가 아니라는 것. 그걸 기억하시고 밥이 드시고 싶으시면 물론 드셔도 되는데 조금만 드시고 고기를 주식으로 하고 밥은 사이드로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열 번째, 사골국이 영양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이점이 많은 식품이에요. 그래서 국이나 여러 가지 것들 끓일 때 사골국을 상시 활용하면 미네랄, 영양제나 이런 거 먹지 않아도 영양소가 대부분 채워지기 때문에 사골국을 항상 음식하실 때 활용하거나 아침에 커피 대신 사골 타서 드시면 훨씬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11번째, 가공식품은 절대 금지. 그 다음에 12번째, 유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살균된 유제품이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살균하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다 변성이 되고 그 변성된 단백질이 우리 몸에 받아들이기에는 버거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유제품 드실 때는 비살균 유제품을 드시라고 하는데 사실 비살균 우유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식품이라서 드실 수가 없고요. 치즈는 비살균 치즈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유제품을 꼭 드시고 싶으시면 치즈 중에 비살균이라는 네이밍이 붙어 있는 그런 치즈를 골라서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째는 뭐냐면 동물의 내장을 식단에 포함하시면 정말 좋다는 점이에요. 물론 포함하시지 않아도 충분히 건강한 편식의 장점을 누리실 수는 있어요. 있지만 동물의 내장까지 식단에 포함하시면
정말 스펙타클하고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걸 제가 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번째로는 계란을 매일매일 드시면 좋아요. 근데 사실 계란에는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흰자 알러지거든요. 그런 분들은 초창기에 계란을 드실 때 흰자는 그냥 아깝지만 버리시고 노른자 위주로 드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해서 좀 한참 드시다 보면 나중에 흰자 드셔도 괜찮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노른자 위주로 해서 계란을 매일 식사에 포함시키면 좋고요. 그 다음 한국인은 김치지, 김치 없이 어떻게 밥을 먹어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김치는 가능하면 집에서 담궈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파는 김치는 사실 첨가물도 많이 들었고요, 설탕도 많이 들었고요, 식품 보존제도 많이 들어서 장 건강을 다 해치거든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 먹으면 장에 엄청 안 좋아요. 고춧가루도 역시 고추의 씨앗이랑 껍질이 다 들어간 식물이기 때문에 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니까 김치는 웬만하면 집에서 담가 드시는데, 저는 주로 고춧가루 안 쓰고 백김치 담그거나 동치미 정도 담가서 식구들한테 주긴 해요. 그렇게 15가지 건강한 편식 실천 가이드에 따라서 식사를 하시다 보면 놀라운 기적적인 건강 상태 호전을 또는 성장을 맛보게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식습관은 불필요한 걸 무조건 빼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넣는 것보다 좋지 않은 음식 빼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거 무조건 뺀다. 그 다음에 먹을 때는 기분 좋고 맛있게 먹는다. 옛날에는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거 땡겨, 단 거 땡겨 하면서 엄청 먹는 걸로 스트레스 많이 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패러다임을 그냥 다 버렸어요. 제가 버리고 불쾌한 상황에서는 음식 먹지 않고, 항상 음식은 기분 좋게 먹고, 음식 먹으면서 뭐 대화할 때는 기분 좋은 대화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뉴스나 아니면 대중매체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정보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정보 자체에 대한 약간 의구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냥 채소가 좋대, 콩이 좋대, 좋구나, 그러면 뭐 두유 먹고 채소 많이 먹고, 이게 아니라 그 정보를 받아들일 때 이 정보가 정말 맞는 정보인지, 구닥다리 옛날 정보는 아닌지, 지금 이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연구되어서 우리에게 온 정보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을 좀 가지고,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상식이니까 이건 상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상식이 진짜 상식인지, 전문가라고 하고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얘기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에 좀 의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이네 하고 그냥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 말이 맞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물건이야 하나 잘못 사면 버리고 다시 사면 되지만, 우리 몸이나 우리 아이들 몸은 그냥 하나뿐이잖아요. 그냥 버리면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런 것들을 우리 몸에 넣는 걸 아무런 공부 없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남들이 좋다 하면 그냥 받아들여서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면 할 수 있는 일도 참 많고 여러 가지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도록 행복할 수 있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식단을 하다 보면 자꾸 무너져요. 안 무너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너무 다양한 음식들이 많고 우리가 다 먹어본 음식들이고, 그걸 먹었을 때 맛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자꾸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번 무너졌다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계속 다시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그렇게 시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건강하게 먹고 있다는 걸 또 발견하는 그런 시점이 올 거고요.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건강에 관련된 책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책들도 많이 읽어보시고
매일매일 나를 조금이라도 상기시키시면 식단이 훨씬 쉬워지고 건강해진다는 거.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다 잘할 순 없으니 일단은 안 좋은 거 먹지 않고 빼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먹고 있는 음식이 10년 후에 여러분의 삶을 좌우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영 작가였습니다.